이스라엘이 밝힌 바에 따르면 또 다른 이란 고위 관리가 작전 중에 무력화되었습니다. 트레이. 네. 이스라엘 관리가 폭스뉴스에 이란 정보부 장관 이스마일 하티브가 야간 정밀 타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티브는 이란의 글로벌 조직, 즉 전 세계에 잠복해 있는 조직들을 관리했으며 이 세포들은 미국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이 남자가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티브가 사실상 에픽 퓨리 작전의 초기 공격에서 유일한 생존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작전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했습니다. 약 40초 만에 40명의 장교가 사망했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이란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지켜보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를 가로질러 날아갔고 일부는 요격되고 일부는 집속탄을 탑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남은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텔아비브 외곽 앞 나라 중심부의 한 건물 아래 주차장 지역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라마트강 지역에서는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돌아와 군 대변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아파트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새로운 공습을 가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히에 지역에서 이란의 최대 대리 세력을 겨냥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새 로켓을 쏜 뒤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밤사이에 레바논에서 발생한 공격들과 베이루트에 남겨진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격 중 하나로 주거용 건물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란도 새로운 공격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혁명수비대 병력이 수도 테헤란 주변의 검문소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란의 위협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위협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진정한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바마의 끔찍한 이란 핵 합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4년 전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핵전쟁이 있었을 거고 핵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곳을 폭격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또 벌어졌을 겁니다. 주요 요점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었고 만약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면 지역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IPN, 신화, 그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과 우리 정보 당국자들이 나라가 권력 장악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본부를 폭격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부를 폭격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도록 강요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캠프나 지하 통로에 있는데 만약 그곳에서 쫓겨나면 스포츠 단지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다시 내보냅니다. 이는 지도부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모사드는 지도자들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사람들과 합류하세요. 아니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떠나겠다. 요즘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실시간 정보이 뒤에서 이 장교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카티브에 대한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정보 작전이었으며 이란의 지도부와 그 지원팀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헤란에서의 공격은 바시즈 민병대, 즉 지상 보병 부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에서 검문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란 국민들에게 평화롭게 시위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당국과 현장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 명령된 탄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개인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공습으로 제거합니다. 그럼 헨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트레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주에 이란이 우리 국민과 대화하고 있고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이란 외무장관이 ICOF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ICOF가 이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는 아니, 나는 안 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란의 지도부보다 트럼프 행정부를 더 신뢰합니다. 여기서 진실은 무엇인가요? 이란인들은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두 노인이 살해된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크러스터 탄약 공격이 걸프만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매일 이들 국가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해협을 위협하거나 지역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리인을 통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현지 시아파 민병대들은 이란 정권의 말을 자주 듣지만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미국과 합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전 시기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픽 퓨리 작전 이전에 미국 특사 스티브 와이코프는 이란 외무장관과 매일 대화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대화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트레이, 그 정보국장 하티브는 이중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보부 장관이었고 부분적으로 혁명 수비대.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겨냥한 인공지능 공격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란인들은 그들의 지도부가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이력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대신해 전 세계에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잠복 세포들은 이스마일 하티브와 같은 인물들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장교가 저에게 말하길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남자는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그의 조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테헤란에 있는 다른 요원들에게 임무를 넘겨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관리들은 폭스뉴스에 이것이 일종의 사냥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요원들을 사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요원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이 매일 그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이것은 이란 국민들이 성공할 만한 합리적인 기회가 생기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난 그 일 하기 싫어, 결국 죽을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라건대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레이, 지금 스티브 에리건과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이란 국경에 있으며 대통령과 나토 관계가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스티브 브라이언 대통령이 발언합니다. 이란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진지에서의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입니다. 공군은 이 지역에 대한미사일을 겨냥해 GPS로 유도되는 5,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목표물 중 일부는 지하에 있거나 요새화된 장소에 있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파괴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과 군대를 모든 면에서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공군은 이제 전멸했고 그들은 공군도 해군도 없습니다. 나는 나토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알다시피 나토가 우리를 위해 거기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입니다. 이것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의 지원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란과의 분쟁에서 기뢰 제거함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러분께로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티브. 그동안 그가 말한 내용을 보충하자면 지금까지 프랑스는 우리는 분쟁이 끝난 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그레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본이 그랬을 때만큼 화가 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우리는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고 지금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당신은 정보상의 이유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지난 40년간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석유가 그곳에서 오며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은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봐요. 내 구축함들을 그렇게 하도록 장비하는데 며칠이 걸릴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석유의 3%가 거기서 나옵니다. 누가 돈을 안 내나요? 일본, 유럽, 일본만큼의 지역 동맹국들 90을 벌죠. 5%, 90%. 항상 그렇진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 대통령은 우리가 기지에서 보급할 수 있게 이들 국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자 대통령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아, 적어도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냐? 너희는 어떤 관여도 원하지 않고 공개적인 지원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냐는 식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것을 시금석처럼 쓰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상작전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재화 정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계속 무너뜨려 왔지만 이제 이것이 시험대가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재정 지원을 받는 그 나라들이 E não esquecemos as tropas.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들도 지원합니다.